다음으로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볼린저 밴드도 계속해서 수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을 그려내고 있죠. 현재는 상단 밴드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굉장히 폭발적인 매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추세가 약간씩 전환이 되면서 양분 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솔라나의 바닥 탈출감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20일 이평선에 겹쳐 있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단선을 맞고 돌파 시도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횡보 구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솔라나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고자 했던 거는 어제 굉장히 핫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라나 ETF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 진짜냐?"라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솔라나 ETF, 정확히는 솔라나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ETF가 정식적으로 상장이 돼서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물론 SEC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할게"라는 발표는 없었지만, 음. 이제는 우리가 솔라나 ETF 스테이킹 기능에 있어서 더 이상은 "코멘트를 할 게 없다"라고 사실상 묵시적인 승인을 보내면서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윤택님 들어오셨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피디님께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윤택님께서 "생방송 드디어 들어왔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제가 방송을 한다고 또 따로 공지를 못 해 드렸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다들 저보다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끔씩 틀린 거를 좀 짚어 주시다 보니까 '아 들으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솔라나 ETF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 드리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ETF가 불가능했는데 솔라나는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ETF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음. 기존의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탁 구조의 펀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솔라나 ETF는 일반 법인 구조의 ETF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솔라나를 스테이킹을 해서 수익을 내요. 그리고 그다음에 투자자는 그 법인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급격한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스테이킹 기능이 미포함되어서 매력적이지 음. 않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스테이킹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더리움 때처럼 증권성의 문제로 걸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ETF 구조를 색다르게 설계를 해 놓고 나서 솔라나가 먼저 스테이킹의 ETF를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걸 꽤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선례로 인해서 앞으로 XRP나 라이트코인의 ETF 상품 출시가 조금 더 승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인덱스 ETF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솔라나 ETF가 채택되고 수용되고 있는 굉장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작 차트를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또 가격에는 반응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등하긴 했지만 이런 강력한 상승 신호를 주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ETF가 생겼다고 해서 자금이 당장 들어오진 않습니다. 음. 비트코인 ETF는 당연히 이제 그 ETF에 대한 호재로 가격에서 반영이 된 거지만, 진짜 기관들의 자금이 몰려오려면 일단 기관들은 리서치 팀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따지고 수탁 구조라든지 세금 구조까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다음에야 조금씩 매수에 나서기 때문에, 음. ETF라는 건 보통 승인 발표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좀 몇 달 후에야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시장이 좀 많이 네.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좀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해 주고 있고 알트코인도 매수세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솔라나의 매수세가 당장은 살아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솔라나의 앞으로의 가격 반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이제 서울경제 본 채널뿐만 아니라 이 나우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서울경제 나우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코인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